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요 남자들, 그러니까 아들 키울 때 조금 힘들죠. 자, 그게 이유가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까? 그래서 막, 남자애들이 많이 활동적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엄마도 같이 활동적이면은 키우기가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엄마는 이제 내성적이었다가, 또, 요즘 뭐, MBTI 말로는 이제 극T나, T 성향을 가진 엄마들한테는 아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힘든 스타일이 있어. 엄마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뭐 연애할 때부터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아들들은 이제 태어나면은 애들이니까 각종 그 여성분이 생각하는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다 한단 말이야. 그거를 못하게 하다가 이제 애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보통 이제 남자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 교육을 강요하고 또 통제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까는 남자애들이 거기서 반항심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는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그러지. 딸내미 할 때는 좀 덜한데 남자애들은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남자애들이 그러는 거. 오히려 활동적인 애들이 더 똑똑한 애들이고, 남자들은 옛날부터 수렵 활동을 하고, 원수 시대부터, 여성분들은 이제 가사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몸 자체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 생활에 맞춰서 이제 몸이 나오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렵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건강한 체력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운동신경이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옛날,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보통 자송, 번식, 원래 암컷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애들을, 그러니까 딸내미들 낳을 때는 이 딸내미들이 대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과 모성애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좀 안 좋고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엄마들이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쏙 패면 가능하거든. 그리고 그런 거를 막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책육아나 또 감금 생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키면 애들이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 이런 애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자기만 아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격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이 더 많아요. 엄마들 때문에 인격 장애 요즘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애성 인격 장애 요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여자애들이 많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경계성 지능, ADHD 이렇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얼마 전에 청근아 교수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영상 하나 올렸더라고. 이제 대기가 5년이라고. 이게 코로나 이전엔 대기 1년이었다가 내가 작년까지만 들었을 때도 대기 3년이었는데 이제 대기 5년이에요. 그럼 뭐야? 그렇게 애들을 망치고 있는데 엄마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엄마들이 이제 지능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경쟁심 여기 폭발하고 있는 거지. 원래 본인이 많이 낮고 자존감이 떨어지잖아. 그럼 경쟁심에 막 미쳐버리게 돼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르고 망가뜨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는데도 약을 먹여가면서 거기를 포기 못하고 영유나 뭐 수학을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 이 정도면은 엄마들이 거의 소패급이지. 아동 학대를 즐기는 거라고 밖에 못 봐. 그런 거는. 근데 법적 처벌을 안 받잖아. 정서적 학대는 웬만하면 법적 처벌을 안 받아요. 그것도 웃긴 거지. 때리지만 않으면은 법적 처벌을 안 받아. 그게 참 그래. 어쨌든 간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학습 교육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남자애들을 똑같이 키운다. 그리고 뭐 서로 다른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만약에 30명이야. 근데 한 엄마가 그 30명을 똑같이 다 키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애들이 성격이 다 그래도 다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해. 근데 같이 모아놓고 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엄마가 35세야, 30세야, 그래 30세인데 한 아이를 7년 동안 키웠어.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또 왔는데 똑같이 30세로 돌아가가지고 또 키웠어. 그걸 계속 타임머신 타고 반복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봐.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런 거야. 그리고 아들, 딸이 좀 나뉘긴 하겠지. 근데 한 아이, 남자 아이를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타임머신 타고 뒤로 돌아가면 잘 키울까? 똑같아.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Y 염색체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E씨니까 E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Y 염색체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도 만들기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증조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야. 이런 Y 염색체 이런 유전이 있어요. 그런 유전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집안들은 이제 좀 힘쓰는 걸 좋아하는 집안들 같은 경우는 그 집안 대대로 이제 다 이렇게 힘쓰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 Y형 색채마다 이제 좀 특징들이 있거든. 그거를 이제 성씨별로 좀 받아오는 것도 있지. 근데 중간에 성씨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는 김씨고 아빠는 이씨였는데 이혼을 했어.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아. 그러면 이제 성씨가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Y형색체가 거기는 꼬이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국제 결혼도 많이 하니까 이제 거기서 또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아빠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면 프랑스 사람 나름대로 이제 그 유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이가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남자들마다 좀 달라요. 애들이 대체적으로 받는 X 염색체의 지능이 엄마한테 받게 돼 있거든. 결국은 아이가 남자애든 여자애든 받는 게 여성으로부터 받게 돼요. 기본적인 지능이. 이거를 유동지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DNA마다 다 다르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 쪽으로 많이 DNA를 받고 뭐 하는 건데, 공부 그런 거는 둘째치고 그건 좀 재능으로 봐야 돼. 공부도 재능, 뭐 만들기도 재능, 그리기도 재능이야. 공부도 재능이야. 근데 왜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거 벌써부터 잘못된 거야. 뭐냐? 어떤 학습을 하는데 얘가 발달을 하는 그런 것들, 또 사회성, 이런 것들이 유동지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유동지능은 엄마가 주는 거니까 엄마가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를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지. 스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능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애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거를 발달시키는 방법을 배우면은 얘가 나중에 처음 보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배우게 돼요. 근데 공부만 시켰던 애들 있잖아. 공부 재능이 없는데 공부만 시켰던 애들, 얘네들은 나중 되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좋아하고 바퀴 달린 거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게 돼 있어, 남자애들. 그 다음에 여자애들조차도 좀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애들은 또 자동차, 덤프트럭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애들 중에 이제 또 테스토스테론이 좀 약간 낮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 좋아하듯이 자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노는 걸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그렇게 육아를 했던 애들이야. 남자애들은 대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36개월 동안 강금 육아하면 돼. 집에서 못 나가게 하고, 또 일정 공간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집에 와서 책만 읽히고 교구나 만지게 하고, 딱 그것만 하면은 애들이 내성적이 되면서 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서 체력 에너지가 떨어지고 스태미나 떨어지고. 남자들은 스태미너나 체력 에너지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무용지물이야. 바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망가진 애들이 나중에 사고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엄마들 생각에는 뭐야? 남자 놈들은 한 3, 4년 되면 사고 친다라는 게 애를 낳으면서 이게 박혀져서 전해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애를 잡아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지? 잡다 보면은 얘네들이 또 사고를 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똑같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고를 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야? 애를 잡지만 않으면 공간식 육아를 해주잖아? 그러면은 아이가 그렇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이를 망친 부모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애를 잡은 거야. 규칙교육로 강요를 하고 그런 거지. 또 애가 하기 싫어하는 이런 공부 위주로 해가지고 애를 스트레스를 줘.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이 틀린 게, 여자애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ADHD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 공격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 변형계, 그러니까는 이런 각종 스트레스, 공부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생겨버리면은 이 변형계 부분이 망가져요. 특히 뭐 암기를 많이 시킨다든지, 뭐 영유 가서 뭐 강제로 많이 외우게 한다든지, 학습식 가서 막 쓸데없는 막 글씨를 가르친다고 막 36개월, 40개월부터 막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변형계가 망가지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하기 싫어서 이게 도망가는 애들 잡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만히 앉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만약에 한글을 떴다, 그래서 앉아서 책을 본다. 똑똑한 게 아니라 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해. ADHD는 아니라도 경계선 지능은 떨어져요. 책 중독에 걸리고 이해력 떨어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문어체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말 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되는 거지. 아니면은 반대로 이런 조기교육, 책이나 영어 이런 걸 시키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야. 남자들은 딱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조용한 찐따가 되다든지 아니면은 ADHD가 돼요. 이런 애들 ADHD가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학습식 보내고 요즘은 이렇게 좀 운해형 아이들 잡는다고 몬테소리 유치원에 보내더라고. 거기 가면 애들 잡는다고. 벌써부터 몬테소리 유치원이 잘못된 거야. 애들 잡는 유치원이 돼버렸어. 규칙교육로 잡는 유치원. 규칙교육이 이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 원래 몬테소리, 정통 몬테소리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나라 몬테소리가 그래요. 애들 규칙교육로 잡아버려. 그래서 외국에서 몬테소리 다녔던 엄마들이 우리나라 갔다가 학을 띄고 빼오는 거야. 미친 곳 아니냐고. 빼온단 말이야. 애가 갑자기 몬테소리 똑같다고 가가지고 애가 돌아버려서 오거든. 뭔가 했더니 애들을 그냥 막 잡아버리는 거야. 유치원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남자애들 몬테소리 유치원 잘못 보냈다가 AI가 되거나 AI처럼 이제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ADHD 걸려서 나와. 특장에 걸려서 뚜레증후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애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들끼리 그 기싸움. 누가 더 빨리 하나. 애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해가지고 빨리 뭘 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행위들. 특히 T나 극T 엄마들 같은 경우 이런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성질이 급해.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좀 자기애성도 있거든. 거기에다가 빨리빨리 안 하면은 좀 그러니까는 이제 불안장애까지 있어. 또 팔랑귀야. 이런 것들이 있어. 대체적으로 또 사자 직업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게 되게 많아. 본인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겁나 팔랑귀야. 그래서 남들이 뭐 잘한다고 하는 거 다 주워서 하다가 그냥 애가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남자애들 키울 때 좀 엄마들이 싫어하는 남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 애들은 애들이고 엄마가 애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맞춰주라는 게 애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애가 자동차를 좋아하면 엄마도 같이 자동차를 좋아하면 되는 거야. 애가 기차를 좋아해? 그럼 엄마는 기차 애들을 좋아하면서 기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엄마도. 그래서 기차 구경도 시켜주러 가라. 같이 놀러가. 그게 다 충분히 쫙 풀리잖아. 그럼 애가 좋아하는 게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갑자기 또 비행기를 좋아하면 또 환장하긴 하지. 그럼 비행기 한 번씩 타보는 거지. 그러는 거야. 해외여행도 가보고 비행기 타고 그러는 거야. 조정석에는 못 앉지만 밖에 구경도 해보고 구름 구경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애가 좋아하는 거를 엄마도 같이 즐기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이들한테는 규칙교육이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통제를 할 필요도 없어. 왜? 얘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보육자인 동시에 엄마인 동시에 선생님이야. 애들 선생님 말 겁나 잘 듣거든? 엄마가 선생님이 되면 돼. 엄마면서 선생님. 왜 애들 겁나 말 잘 들어. 믿는 거거든. 그렇게 막 했던 애들도 엄마를 선생님으로 인식하는 순간 애들이 말을 듣기 시작해. 다시 말해서 아이가 할 줄 아는 거를 엄마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얘가 자동차를 좋아하면 엄마가 자동차를 겁나 잘 그리면 돼. 아니면 만들기를 겁나 잘 만들던지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돼. 한 번만. 그러면은 애들이 뭐야 우리 엄마가 저런 재주가 있었어? 오 선생님을 모셔도 되겠구나. 씨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순간부터 아이가 엄마 말을 갑자기 잘 듣기 시작해. 뭐뭐 하자 그러면 네 하고 오는 거야. 진짜 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아이 레벨에 맞춰서 잘 가르쳐야지. 근데 이건 있다. 이 선생님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수학을 100점을 맞아. 고등학생, 대학생인데도 수학을 100점 맞는다고 이 사람이 무조건 상대방을 가르칠 레벨이 되는 건 아니야. 가르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능이거든. 그래서 이 어려운 뇌 용어 나오는 거를 풀어가지고 엄마한테 그림 그리듯이 설명을 해주잖아. 이것도 재능이야. 겁나게 노력을 한 거지. 그렇게 하려면 어머니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머니들 레벨까지 계산을 해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거든. 그런 거야. 요즘 뭐 내 강의 많이 안 올라오지만은 옛날에 하도 올려놓은 게 많아서 계속 반복되는 거라 안 올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것도 스킬이야. 자기가 많이 안다고 그 레벨로 애들 나이를 계산을 안 하고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거는 애도 못하고 엄마도 못하는데 둘이 쿵딱쿵딱 하면서 하는 게 최고 좋아. 그 남자애들은 있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알아?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거를 엄마가 와가지고 야 엄마도 이거 배우고 싶은데 엄마 알려주면 안 되겠냐? 이럴 때 애들 겁나 좋아해요. 엄마 이것도 몰라?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막 이러면서 엄마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엄마 이것도 몰라, 아우 답답해. 애들이 그래. 딱 보면은 엄마가 애들한테 했던 소리를 애들이 그대로 해. 그런 거야. 궁금하면 한번 해봐요. 엄마가 이것 좀 알려줘 라고 해서 애가 알려줄 때 애가 말하는 말투가 엄마가 평상시에 애들한테 말하는 말투예요. 야 너는 엄마가 애들한테 이렇게 땡땡거리냐. 애는 배운 게 그거거든. 엄마한테 자기가 받은 육아법이 그렇게 한 거밖에 못 배운 거야. 근데 이거는 그나마 만들기 그리기를 할 줄 아는 애고, 대체적으로 책 육아를 하거나 단답식으로 애들 대화만 하게 했던 애들, yes or no만 대답하게 했던 애들, 이런 애들은 이거 알려줘 그러면은 몰라 이래. 그럼 꽝 된 거야. 얘는 몰라 그러는 순간 얘는 개념이 안 됐고 운에 작살나는 애들이야. 당장 책 다 치우고 학습 다 치우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아이 고치려면 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 데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놀고 체험활동하고 집에서 만들기 그리기 미친듯이 하고 엄마랑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엄마도 그거 배우고. 그래야 한 2년 정도 해야 아이가 복구가 돼요. 아니면은 점점 바보가 돼요. 남자애들 잘못 건들면 큰일 나. 똑같이 육아를 해도요, 똑같은 양의 책을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시간 똑같이 했어. 근데 한쪽은 남자애고 하나는 여자애야. 남자애는 이미 벌써 언어지형 걸리고 다 망가졌는데 여자애들은 그나마 버티고 가거든.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더 버티고 가, 여자애들. 그래서 현재 인스타그램 유튜버들 그나마 그렇게 육아를 했는데도 버티고 있는 애들 보면 다 누구야? 딸내미들이야. 근데 어차피 편집된 영상이니까 모르는 거지. 얘가 사회성이 있든 없든 간에 실질적으로 찍을 때, 엄마가 찍을 때 얘가 상태가 이상한 거 찍을까? 좋은 것만 골라서 찍거든.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야.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믿지 마. 뭐 장윤정이 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애가 뭐 밟고 뭐 하냐. 그거 다 편집된 거야. 그럼 뭘 믿어. 직접 눈으로 본 거 아니면은 믿지 마요. 그런 거를.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애들 할 때는 절대 딸내미 가진 유튜버들 얘기 듣지 마. 100% 망해요. 그리고 딸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도 그 딸이 망가질 때쯤 돼서 어머니 딸이 먼저 망가져. 그러니까 어머니 딸이 먼저 망가지고 걔네는 망가질 때쯤 해외를 튀어요. 유아 시기부터 영아 시기부터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면 뽀록 나니까 학교 가기 전에 튀어요. 뭐 핑계를 대고 튀는 거고. 학교 갈 때쯤 돼서 이제 시작한 유튜버들은 4, 5학년 되면 튀어요. 또 더 늦게 시작한 애들은 이제 뭐 중학교 때 튀겠지. 그리고 애를 다 키워놓은 사람들은 절대 안 튀어. 대신 튈 때 어떻게? 계정 삭제하고 날라요. 그거 많잖아. 영어 하라 그러네. 애 다 키워놓고 하는 애들. 지금 이제 막 달팽이 개도 마찬가지고. 무슨 책 육아를 애들을 다 해가지고 뭐 멀쩡하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책을 17만 원에 팔아먹질 않나. 에라이씨. 하여튼 푼수 팔푼이 같은 엄마들 겁나 많아. 그런 걸 듣고 하고 있어. 아유. 교수들 강의 좀 들어. 계속 얘기하지만 알았죠? 그리고 남자애들 키울 때 너무 억압하지 마. 그리고 또 아들 하나라고 또 오냐오냐 해주지도 말고. 그리고 아들이 할 줄 아는 거는 엄마가 수단과 방법을 달지 말고 그걸 배워와요. 그래야 아이랑 공감대 사는 거야. 딸내미는요, 엄마가 하는 걸 따라 하려고 그러고요. 아들은요, 자기가 하는 거를 엄마가 해주길 바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엄마가 같이 해주길 바래. 그게 아들이야. 근데 맨날 남자들한테 받아만 봤던 엄마들 절대 그 짓 못하지. 자존심 상해서. 아니 왜 아들을 남자로 보는 거야? 아들이 애인이야? 아니, 겁나 웃겨. 아들은 애인이 아니야. 그냥 자식이야. 근데 왜 얘를 남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아들 장사 망하는 이유가 그거야. 아들을 남자로 보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아들은 남자가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아들일 뿐이야. 성별이 다른 아들이야. 그런데 그건 알아야지. 딸내미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엄마가 소패면은 딸도 소패가 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아들은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만들기나 그리기나 또 본인이 싫어하는 거를 엄마도 같이 안 해주고,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은미체 활동들을 엄마가 같이 해주길 원해요. 애들, 남자애들도 한 40개, 50개까지 엄마랑 같이 목욕하는 거 겁나 좋아해. 엄마한테 막 장난치고 이러는 거. 근데 이제 뭐 옷 다 벗고 들어가기 뭐 하면은, 그 뭐 티 한 장 걸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 창피하면은. 그렇게라도 해. 그래서 욕조 들어가서 아이랑 같이 놀고,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애들이 똑똑해지는 거야. 똑똑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맨날 그 책이나 읽히고 있고, 아유, 애들 왜 다 바보를 만드냐고.
남자들이 더 먼저 바보가 돼요. 책 읽히면은. 거기다 영어까지 합쳐봐봐. 제대로 된 바보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사회생활 불가잖아. 학교 들어가서. 3학년부터 사고치게. 사고치게끔 만드는 게 이런 조기교육이야. 애들 통제하는 거고.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내가 얘기하려는 의도 파악을 잘 해요. 뭐, 누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내가 탁 집어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말하려는 의도 파악을 좀 잘 해봐요.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